네, 지금까지 방송 보시면서 남한산성 위원님은 어떻게 저렇게 차트를 보시면 척하면 척하고 아실까 되게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투자 레시피에 모두 담아오셨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예,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캔들입니다. 캔들이 사실상 어떤 매수자와 매도자의 모든 게 기록된 게 캔들에 표시가 되는 거죠. 어떠한 보조지표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게 캔들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캔들조차도 어떤 분들은 어디가 고가고 어디가 저가고 어디가 종가고 어디가 시가인지도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이나 서점에 가면 간단한 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참고를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과연 완성봉이 뭐냐, 완성봉에 대해서 예전에 해외 선물이나 제가 강의를 할 때 내지는 주식 쪽에 강의를 할 때 그다음에 유튜브나 제 거 보시게 되면은 자세한 설명은 있는데, 오늘 특별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쉽게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지지선이고 저항선은 알겠다, 지지선하고 저항선을 알겠는데 과연 이 지지를 받았는지 내지는 이 저항선을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지 뭘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헷갈려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요즘에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이란 것은 그날 진입을 해가지고 그날 청산을 하는 건데, 일반 개미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전업 하신 분들처럼 데이 트레이딩으로 계속 넣었다 뺐다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하실 수가 없으니까 완성봉 그다음에 캔들을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1차적으로는 좋습니다. 주식 주봉을 보고 우리가 보통 대응을 하시면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게 되면 어떠한 저항선이 있습니다. 어떠한 저항선이 있는데, 이 저항선이라는 건 뭡니까? 밑에 하단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떠한 저항을 받는 중요한 가격대라든가 매물대, 이걸 저항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면 1번, 2번 객관식입니다. 3번, 4번이 있습니다. 과연 몇 번이 이 저항선을 뚫었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라왔지만 결국은 꼬리만 올라왔지 다시 종가는 아래에가 있죠. 2번 같은 경우도 올라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종가, 양봉이니까 양봉의 종가가 몸통의 위입니다. 양봉은 여기가 고가라고 하고 이걸 종가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시가가 되는 겁니다. 시가, 여기가 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적어도 캔들이 뭔지는 아셔야지 차트를 보시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저항선을 뚫었어요. 뚫긴 뚫었는데 결국은 종가가 저항선에서 그냥 끝났어요. 3번은 말할 것도 없이 저항선 터치도 못했죠. 근데 4번은 어떻습니까? 종가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편하게 몸통, 꼬리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얘가 그냥 왔다 간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몸통이 올라와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몸통이죠.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몸통이 뚫렸을 때, 이때를 저항선이 뚫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1번, 2번, 3번, 4번을 봤었을 때 저항선을 뚫는 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굉장히 쉬워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죠. 반대로 지지선, 어떠한 바닥에서 지지를 받는 지지선입니다. 지지선 같은 경우에 쭉 위에서 내려오다가 어떠한 강력한 지지선을 만났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지지선을 확 뚫었어요. 주봉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 확 장 시작하자마자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투자자는 야 이거 또 이제 맛이 가는구나 막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겠죠. 근데 금요일 날 싹 들어갔어요. 얘는 지지선을 뚫지를 못했죠. 굉장히 영망치형의 어떠한 모습을 보였죠. 이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2번도 마찬가지죠. 건들기는 건들었어요. 근데 종가는 지지선을 위에 있죠. 3번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몸통이 그냥 뚫고 내려와 버렸죠. 4번은 터치만 하고 건들기만 하고 지지선 위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지선을 깨고 내려온 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그러니까 꼬리만 이렇게 내려온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건드러만 본 거예요. 몸통이 그냥 내려와야지 이건 깨졌다. 이렇게 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지와 저항선의 완성봉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인데 주봉이에요. 얘도. 이 캔들에서 어떠한 지금 현재 갈색선으로 표현된 건 지지선일 수도 있고 저항선일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이 지지선을 이 캔들에서 깨버렸죠. 깨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지지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몸통이 내려오면 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주에 이 캔들 보십시오. 몸통이 빨간색 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왔죠. 이전에는 보시게 되면 안 깼죠. 얘도 안 깼어요. 안 깼죠, 얘도. 얘도 안 깼어요. 안 깨니까 터치만 했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한 달 만에 여기까지 다시 올라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얘는 종가가 몸통이 깨고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 되니까 어때요? 정확히 여기를 맞고 그냥 내려가 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이 지지선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내려가 버리죠. 그 다다음 주에 얘도 이 지지선을 깨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저항선이 돼버린 거죠. 계속 터치. 얘도 터치. 올라서지를 못했죠. 이게 지금 2019년 1월이에요. 2019년. 이때가 2018년도고. 2019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캔들. 아까 공부했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도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캔들 어때요? 딱 몸통이 올라왔죠? 올라오니까 비로소 상승을 하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자리가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또 밑으로 깨져버렸죠, 이게.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주에 재빨리 이 선에서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몸통이 중요하다. 지지선이 됐던 저항선이 됐던 그 몸통이 뚫고 올라가느냐 뚫고 내려가느냐 이 부분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 굉장히 쉽게 그리고 쉽지만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저 정도는 나도 알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야 저거 진짜 좋은 방법이네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몰랐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준은 초등학생인데요. 이거 대학교에서 쓰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 다음 거. 그러면 아까는 지지선 상승선이었어요. 지지선 상승선이었는데 그러면 수평적인 선에서는 알아먹겠다. 몸통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근데 상승 추세, 이것도 코스피 종합지수예요. 이거 보시게 되면 추세선은 상승 추세선은 어떻습니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 거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거의 4개월 동안 계속 지지를 받았죠. 이거 제가 임의적으로 그린 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갔어요. 얘도 보세요. 꼬리가 내려왔다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 이 상승 추세가 깨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캔들 어때요? 이때가 깨져버린 겁니다. 이제. 깨져버리니까 그 다음날
반대로 이 상승 추세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깨졌으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잽싸게 털고 나가야죠. 아까 문자 상담, 전화 상담 제가 그랬죠. 이 부분이 종가가 끝나버리면 월요일 날 파셔야 됩니다. 내지는 아직은 이게 살아있으니까 좀 더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이러한 원리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상승 추세선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되시죠? 토요일 날 내일 태풍 오니까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한번 쭉 주봉을 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선을 그냥 그어 보세요. 그어 보시고 여기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는데 몸통이 뚫리니까 정말로 내려가 버리는구나. 몸통이 뚫고 올라가니까 올라가 버리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선도 마찬가지겠죠. 하락 추세선도 보시면 하락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가지고 이게 하락 추세선이라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락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왜 하락이에요? 고점이 내려가니까 하락입니다. 상승은 고점이 올라가니까 저점이 올라가니까 상승이에요. 그래서 상승 추세는 저점을 보는 거고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을 보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계속해서 오다가 여기에서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히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가죠. 이때부터는 이제 눈만 뜨면 사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몸통을 가지고 꼬리는 절대 중요치가 않습니다. 이 몸통이 돌파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데 굉장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